예,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이 충격적인 고문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야당의 비판에 대해 여당은 뭔 사건이 날 때마다 정부 탓을 하느냐, 그런 태도 멈춰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73개 제외 공간 중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43곳이 대사나 총영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출입국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홍치훈 부장,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건인데 여야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협력해서 얼른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검거를 해야 되는데 정쟁으로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160일간, 그러면 벌써 5개월도 넘는 기간 동안 감금을 당했다는데 일을 할 때도 잘 때도 수갑을 차고요. 쇠파이프로 구타를 하고요. 기절하면 얼굴에 물 뿌리고 전기 충격기로 깨우고 또 때리고,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자, 같은 이 사망한 대학생과 같은 곳에서 감금됐다는 이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대학생이 너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쉴 정도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이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기 감금되어 있는 분들이 취업 사기 당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수익 알바,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다가 막상 가보니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를 하도록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쇠파이프로 구타를 하고 전기 충격기로 기절을 시키고 다시 물 뿌려서 또 다시 구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을 할 때는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 수갑을 채우고 핸드폰은 뺏긴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감옥 같은 곳에서 불법적인 일에 동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앵커께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캄보디아에 얼마나 더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지금 저게 감금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럼 저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는 지금 사실상 뭐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 무비자 입국하는 거 이거 가당키나 하냐 그러면서 전선을 저런 데로 다른 데로 넓히고 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문제만 해결하기에도 지금 벅찬 상황에서 갑자기 그 특정 국가의 무비자 입국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죠. 근데 그 문제, 그 정책 누가 추진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비율도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외국인 비율이 외국인 중에서 특정 그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원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범죄자 중에서도 그 비율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뭐 얼마나 비약적이고 얼마나 많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아닌데 특정 국가를 저렇게 비하하는,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정작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것도 아마 그 민주당 책임일 것이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문제 해법에 대해서 빠르게 제안을 하고 대안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모습일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로 이제 보이스피싱에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런 각종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악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취업 사기를 당해서 오는 경우에요. 여기 오면은 이제 뭐 1,000만 원을 주겠다, 4,000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수익으로 유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와가지고 돈은 벌 수 없고 단지 안에 가다 두고 그 안에서 이제 먹이고 재워가면서 한국으로 이제 어떤 불법적인 어떤 사업을 벌이도록 이제 하는 거죠. 매주 구하고 있죠, 매주.
어떨 때는 한 주에 3탕도 뛰고 2건도 뛰고 오늘 새벽에도 지금 살려달라고 요청도 받았고 구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또 그 한 친구 또.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캄보디아에 있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요. 수많은 여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파란색 여권은 혹시 대한민국 여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여권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경엽 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 단지 안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청년들이 지금 이 범죄 행각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런 여권 사진에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여권을 일괄적으로 회수를 하고 예. 당사자들은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요. 여기서 본인들의 할당된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예. 여권을 회수하고 돌려주지 않고 지금 현재 발견된 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여권들은 결국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여권들 아닙니까? 예, 저기 여권 없으면 집에도 못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 여권에 지금 당사자들은 또 어디서 어떤 고문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예. 국민들 지금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갇혀 있고 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알려진 숫자일 뿐이고요. 알려지지 않은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납치된 숫자보다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납치된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부 당국이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카톡 비슷한 거,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건데 사실 구조되려면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 경비폰이라 시간도 촉박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휴대전화, 본인 거는 없으니까요. 그 현지 경찰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한 번에 구조가 안 되면 목숨이 위험해서 이렇게 방송사 프로그램과 대사관에 꼭 전달을 좀 부탁해달라. 나중에 살해할 테니까 꼭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몰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김수희 변호사. 보면 신고하려면, 그러니까 현지 경찰에 내가 감금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신고하려면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알려줘야 되고 건물 사진 보내야 되고 얼굴 사진 보내야 되고 연락처, 여권 뺏겼는데 여권 사본. 이게 무슨 어디 해외여행 갈 때 뭐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신고 중심의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재외 공간이 움직이고 있지를 않아요. 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저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서 이번에 사실 사망한 그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도 저희가 8월 9일 날 정부 작전이 들어가서 구출이 14명이 됐어요. 근데 8월 8일 날 사망했거든요. 예. 결국 긴급하게 움직여지지 않은 그런 방치되는 상황 때문에 결국 한 젊은 대학생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하루만 일찍 가서도 구출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의 지금 한계인데요. 최근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이렇게 신고 중심의 지금의 현재 그 체계에서 탐지, 대응하는 역할로 재외공간의 역할을 바꾸자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꼭 최근에 이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꼭 바뀌어서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엽 보좌관. 근데요, 이게 보니까 이번 이 사망한 대학생,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대학생의 조직원들을 보니까 그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서 기소까지 당했는데 3명이 중국인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을 했는데 왜 총책이나 이 가담한 사람이 중국인인 겁니까? 현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당 범죄 조직들은 대부분 중국계입니다. 왜 그렇죠? 중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 범죄 단체들이나 혹은 범죄자들이 캄보디아 국경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굉장히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군요. 현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아누크빌 같은 경우에는 이 캄보디아 공안 당국의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통치력이 그렇게 세게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까 수도에서 좀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이런 우범 지역에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 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중국인 혹은 조선족 이런 범죄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당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한국인을 유인을 해서 한국인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감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들을 데려다 쓰는 것이 그 현재의 어떤 룰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족 출신이라든가 혹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선 평론가, 뭐 지금 현재 2021년에
한국인 납치 감금 사례가 2건이던 것이 올해 8월만 해도 330건. 뭐 파악된 바로는 그런 거예요.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더 많을 텐데 지금 우리 경찰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또 캄보디아 경찰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못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들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다. 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찾아서 구출해내자. 뭐 자경단까지 등장을 했다. 그렇죠. 과거 우리 성범죄가 났을 때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가 불꽃 추적단이라는 자경단이 있었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사실 현지에 있는 그 현지 폭력배들과 범죄단체들에게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공권력에 힘이 못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죠. 지금 사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캄보디아는 굉장히 치안도 좀 약할 뿐더러 부패 경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권력이 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신고를 해도 경찰 자체가 관리가 돼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신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는 우리 그러면 대사관들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캄보디아 우리 총 15명 가운데 경찰 인력은 3명이고 주재관 2명하고 협력관 1명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과연 현지 경찰과 이게 아주 유관하게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나서는데 사실 민간까지 나서서 지금 보니까 15,000명 정도 라인업이 돼 있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민간이 나서서 공적인 일까지 한다는 거 정부가 빨리 좀 손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캄보디아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민들이 많으시는데 이 과도한 공포적인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와서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 국가처럼 비춰져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의 일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0건이나 되는 공식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반드시 해소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